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뇌병변 장애 아동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보다 나은 성교육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재활병원과 시립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영유아기 아동을 양육하시면서 가지시는 고충과 어려움을 같이 해소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립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보람 센터장님과 서울재활병원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운영단 이지영 실장님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납병동에 있을 때도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만 3세에서 4세 유아가 자위를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는 거를 이제 종종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이 만 3,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자위는 일반적인 발달 과정 중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는 이제 발달상으로도 이제 남근기라고 해서 자기 아이들이 자기의 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남근기는 약 한 3세에서 6세까지 요 정도 시기는 이제 남근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자기 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자위행위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의 모양이 이제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이 겉으로 드러난 거와 달리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극을 받으려면 다리를 이렇게 조금 꼬아서 힘을 준다거나 또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부빈다거나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러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문제 행동으로 딱 인식해서 질책하고 막 수치심을 준다거나 뭐 너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몰아치지 않는 게 되게 사실은 중요해요.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애들이 이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거구나, 또는 이 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아이들이 통제적인 그런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부모님들이 사실 되게 많이 걱정하는 거는 이 행동이 이제 빈번해질까봐, 또 이렇게 만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가 생길까봐 이제 이걸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빈번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 빈번함을 얼마만큼까지를 빈번함으로 볼 것이냐. 보통 요 시기에는 자위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발달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빈번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횟수를 가졌을 때 이때를 좀 이제 빈번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왜 이렇게 빈번하게 할까? 대부분 아이들이 이 행동을 무료하고 좀 지루할 때 이 행동을 해요. 예. 그렇다면 아이에게 너 이렇게 자주 해 하는 것보다는 이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게 사실 좀 필요하고, 또 아이가 혹시라도 조금 아이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조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금 부빈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좀 불편한 모습으로 보였을 때는 아이한테 가서 너 왜 만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이가 조금 흥미로워하는 이런 놀이 같은 걸 유도를 해서 아이에게 전환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잘 전환이 되고 또 아이의 이런 무료한 일상생활들을 줄여주었을 때 횟수가 조절될 수 있다면 발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유아기 때 이 자위 행동이 나타나는 게 이제 발달상에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아이를 혼내는 거는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주의를 전환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빈번하거나 상처가 나지 않는다면 네. 어머니들께서는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혹시 만약에 정말 아이가 상처가 날 만큼 자위 행동을 조금 격하게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정말로 이제 횟수가 너무 많이 빈번하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의 스트레스도 조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조금 상의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이가 스킨십을 많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밖에서도 불안하거나 하면 자꾸 엄마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도 이러면 엄청 당황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아이들도 생각해보면 네네. 어떨까요? 아이가 스킨십을 좋아하는 건 사실 예,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행동을 밖에서 했을 때 아무래도 아무리 어머님이시고 그리고 아이지만 굉장히 당황하고 난처하셨을 거예요. 이 상황을 아이가 좀 잘 인지하게 하는 게 사실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불안한 상황일 때 뭔가 자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뭔가를 이제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슴을 만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게 하는 게 조금 필요하겠죠. 맞아요. 보통 이 요시기 아이들이 불안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죠. 자신의 뭐 입술을 빤다거나 예, 손톱을 깨문다거나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애착이 있는 인형이나 담요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갖고 다니게 하죠. 예.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아이에게는 사실은 엄마가 이걸 거절했었을 때 나의 불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 스킨십이 거절을 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엄마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해.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엄마의 가슴을 만지는 거는 엄마는 조금 불편해. 하시면서 불안을 해소해 주셔야 되니까 엄마가 그러면 손을 좀 잡아줄까? 엄마가 좀 안아줄까? 이렇게 불안을 조금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너와 스킨십을 할 수 있지만 이 장소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아 라는 신호를 조금 보내주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네. 또 감각적으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대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가 그런 감각적으로 좀 자기가 찾는 행동을 하면서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체물을 조금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겠네요. 네네. 그리고 아이의 기질상 우리 아이가 주로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장소나 상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라든지 낯선 공간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 공간에 갈 때 아이에게 엄마하고 지금 가는 곳에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런 것들 조금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불안이 있다는 거를 먼저 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먼저 화내고 행동을 먼저 이렇게 행동을 수정시켜주고 그런 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공적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스킨십으로 대체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이제 뇌병변 장애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고, 아이가 아직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 곳에서나 옷을 벗으려고 하면 너무 난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요거를 아이를 지도하는 것도 부모님한테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실 유아 시기잖아요. 예, 유아 시기에는 이 공사적 장소를 이렇게 구분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거는 부단 이런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라는 부분들보다는 요 시기에 많은 유아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옷을 제대로 추스리지 않고 나온다거나 또는 무언가 갈아입었을 때 조금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이제 옷을 탈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발달상에서 지금 사회학습을 하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편안해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이 장소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적 장소다라는 이제 인식을 이제 조금 심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경직도 있고 강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거나 할 때 조금 이런 일들이
경험상으로는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치료실에 이제 오는 아이들을 봐서도 그렇고 기저귀를 착용해야지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치료실도 사실은 굉장히 공적인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탈의를 하거나 해야 될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옷을 벗고 입고 기저귀를 갈고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되는 거 일단 환경적으로 그런 거 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이가 만약에 자기가 옷을 벗으려 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유가 보통 원인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감각적으로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편한 뭔가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들이 굉장히 있지만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 미리 조금 살펴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기 전에 이유가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조금 미리 알아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아이가 부끄러움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알려면 여기가 공적 장소인지 사적 장소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사회적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 입장을 이해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의 저런 나를 보는 표정이나 행동이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구나랑 굉장히 감정과 상황과 관계와 여러 가지가 행동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식의 아이들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명확하게 다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유아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사실 제일 빨리 체득하는 게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옷이 자주 탈의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배변 처리라든지 이런 처리를 공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했던 경험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 경계가 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이의 배변 처리나 옷을 탈의를 하실 때에는 병원에서는 뭐 커튼을 좀 친다거나 조금 개별적인 공간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러한 사적화 시켜주는 방법들이 양육자들이 좀 양육을 하면서 좀 필요하실 거예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혼란이 적을 수 있어요. 네. 결국 생활하면서 부끄러움도 익히고 공적 사적 장소를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적 장소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돕는 조력자로서 사적 공간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라는 얘기가 진짜 와 닿는데요. 일상에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신체적 지원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아이를 목욕을 시키다 보면 같이 목욕을 해야 될 때가 많고 그때 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성기나 가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행동 역시 유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죠. 네, 맞아요. 근데 아이가 왜 성인 몸을 뚫어지게 볼까요? 네. 아이들이 그리고 맞아요. 이 시기가 되면은 뭔가 그러니까 인지나 지각적으로도 네네. 같다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발달적으로 그런 걸 좀 알아가는 나이기도 해요. 사실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그런 발달상에서는 굉장히 지각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중요한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갖는다는 나랑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아이가 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좀 뭔가 아는구나. 네. 그런 발달상의 그런 이유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같다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면서 그 대신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애들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쵸. 뭐 크기도 다르고 뭐 어딘가에는 털도 나 있고 굉장히 신기하죠. 맞아요. 저는 아이가 이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어떤 아이들은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해요. 네. 뭐 엄마랑 아빠는 왜 털이 났어요? 왜 또는 가슴 모양이 달라요? 뭐 맞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는 관계가 좋은 아이예요.
아이들이에요. 네, 이걸, 같아요. 네, 이 질문을 했을 때 내 엄마가, 아빠가 또는 이 양육자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내 질문이 거부당하고 좌절당할 거가 예측이 되면 사실 아이들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가 정말 나를 믿고 궁금해서 질문을 해준다라고 하면 너 어디를 이렇게 쳐다보니 그게 왜 궁금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만큼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몸이 발달을 해.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사실은 이 질문은 아이보다는 대답을 하는 이제 양육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자기 신체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있도록 이제 목욕 지도가 살짝 연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몸이 변하지. 지금 네 몸도 보면은 참 되게 멋진 몸이야라고 하면서 자 우리 멋진 몸을 깨끗이 한번 씻어볼까라고 하면서 아이가 자기 몸도 같이 좀 씻어볼 수 있고 아 이게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내 몸도 되게 멋진 몸이구나라는 걸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마 이 부분들을 하시면서 이게 같은 성별의 양육자 또는 다른 성별의 양육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세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네. 공중 목욕탕도요. 사실은 5세 이상은 구분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옷을 좀 입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같은 성별이라고 하면 차이도 볼 수 있지만 좀 이제 이런 목욕지도 부분들로 좀 자연스럽게 발달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좀 더 좋겠죠. 가족이 친밀한 것 같지만 또 가족 안에서도 에티켓이나 또 사적인 영역이 또 지켜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이가 싫어하는 스킨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뇌병변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체적으로 도움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타인과의 접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접촉에 대해서 아이들이 민감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한국 문화에서는 또 많이 어르신들이 접촉도 많이 하잖아요. 귀엽네, 이쁘다 하면서. 근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딱 하는 것도 한국 문화에서는 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치료실에서 보면 아이랑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치료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또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신체 접촉이라는 부분이 감정적으로나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사로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어릴 때부터 치료를 받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감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무뎌지거나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면서 너희가 만약에 좀 싫거나 불편하면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네. 네. 사실 뇌병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스킨십 또 도움을 받는,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의 그런 접촉, 그리고 불편하고 불쾌한 접촉, 이거를 이제 다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꼭 뇌병변 장애 아이들은 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재활치료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렵죠,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나를 도움으로 인해서 접촉을 해주는 부분들인데, 내가 그 순간에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난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이 행동은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성은 굉장히 미묘하고 그런 민감한 부분들의 경계에 좀 있는데, 이것을 아이가 잘 인식하려면, 사실은 아까 이제 뭐 표현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모나 또는 이런 재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아이에게 미리 접촉을 할 때는 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또는 이 접촉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어떠한 부분들에서 필요한지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가 이거는 지금 내가 뭐 예를 들면 재활하면서 좀 아프고 힘들지만 이건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 접촉이구나. 나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접촉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딱 그 기점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부모님과 함께 또는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부비고 같이 이렇게 안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스킨십이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 혼재되지 않아야 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부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항상 아이의 감정을 물어봐 주시고 또 사실은 이 감정을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 아이가 불편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왜냐면 이게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가 말하기 어려울 수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캐치를 우리가 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조금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고 어떠한 반응이 조금 힘들어하는 반응인지 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표현들과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관찰을 해서 아이가 조금 미세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지금 이 행동이 좀 불편하니? 라고 마음을 좀 읽어줘 버릇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편하다고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게 생기거든요.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감정을 모른다기보다는 이것을 표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걸 더 어려워하고 또 내가 이거를 표현했었을 때 잘 이게 존중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거절을 하는 거는 아이에게 계속 거절해야 돼, 너는 이건 싫다고 해야 돼 말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 환경을 잘 마련해주고 아이가 표현했었을 때 바로 우리가 잠시 멈추거나 중지를 해서 조금 불편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는 이게 딱 마련이 되면 감정적이나 성적인 접촉에서 불편한 접촉을 경험한 아이들도 평소에 내 감정을 되게 잘 이해해주고 읽어주고 존중해줬던 신뢰하는 어른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엄마, 나는 그때, 누가 나를 만졌는데 굉장히 불편했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마련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유아기 때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존중받는 경험, 거절을 해도 된다라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경험을 주는 것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치료실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사의 그런 민감성이 굉장히 좀 많이 좀 길러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치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아프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파도 또 치료적으로는 진행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해보면 아이들이 알아요. 감정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혹시 조금 아프거나 힘들게 하더라도 이게 자기를 사랑해서 필요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뭔가 좀 감정적으로 불편해서 하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감정적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아이가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프게 될 수 있는 그런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또 그 치료사의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나 위한다는 감정이 전달이 되면 어루만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성에서도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랑 이지영 실장님 이제 얘기 들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신뢰감을 쌓게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뇌병변 장애 아동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성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